총 1139채의 빌라를 가진 소위 빌랑이라 불리는 김 씨. 그가 2022년 10월 12일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. 김 씨의 전세 사기, 깡통 전세로 행각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, 김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전세 사기가 매우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네, 그렇죠. 사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. 수사기관에서는 타살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김 씨와 관련해서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의문이 많은데요. 과연 혼자서 1139채나 되는 빌라를 전세 사기로 취득한 것이 맞냐 이거죠. 네, 그래서 관련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범으로 5명이 이 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. 그 외에 HJ 컨설팅, H건설회사, 기타 공인중개사 등이 이 혐의가 있다고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쪼록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. 그런데 변호사님, 수사 별개로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그 김 씨를 전세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, 즉,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로 처벌을 받는 것과 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. 그나마 이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느 정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허그 설명회에서 이러한 점을 이야기했는데요. 정부 차원에서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사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액이 17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. 네, 아직까지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혹시 전세 사기가 의심이 되신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, 혹시? 네, 글쎄요,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김 씨 계좌나 재산을 찾아보고 있겠죠. 하지만 이제 김 씨 관련돼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을 때 그 김 씨의 국세 체납이 약 62억 원 정도 되는 점을 보면 일부러 안 낸 건지 돈이 없어 못 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면 거의 김 씨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겠다.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 김 씨가 살아 있었다면 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그나마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 사망하셔서 조금 일이 복잡해졌습니다. 네,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의 당사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요. 이게 좀 어려워졌죠. 그럼 김 씨가 계약 해지를 한다고 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. 네, 물론 이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니 좀 더 복잡해진 거죠. 김 씨가 사망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? 당연히 이제 사망을 하시니까 그 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겠죠.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그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되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도 그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김 씨가 결혼을 안 해서 상속인이 부모님이신 거죠? 그렇죠.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을 테니 그 다음 순위인 부모님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그 김 씨의 부모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되겠네요. 원론적으로는 그 상속인한테 이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김 씨가 엄청난 빚이 있는 게 이제 자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이제 밀린 세금도 많을 테고 그리고 또 이 전세 깡통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갚아야 될 임대차 보증금도 몇백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니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 승인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아마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관련 기사에 따르면 그 김 씨의 부모님이 한정 승인을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상속 포기로 한다고 했다가 아직 갈피를 못 정하신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복잡해진 거죠. 그런데 사실 김 씨 부모님이 한정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건 왜죠?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. 부동산의 경우 3.16%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.
이 김 씨가 취득한 부동산이 1,139채니까요. 이거에 대한 취득세를 내려면 취득세만 해도 뭐 수십억이 나올 텐데 과연 그 부모님이 이런 금액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러면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면은 결국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?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고요. 뭐 한정 승인이든 상속 포기든 어쨌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김 씨가 사망한 지 아직 3개월은 지나지 않았지만 곧 이제 그 기일이 오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오겠죠.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부모님이 상속 포기를 해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은 최종적으로 사촌인의 반계열조까지 해야 돼서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럼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그렇죠. 원래는 이제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요. 부모님 입장에서는 3개월 내에 해야 되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시점, 보통 그때부터 다시 또 3개월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단계로 상속인이 후순위로 넘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. 답답하네요. 그럼 만약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해서 상속재산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. 결국 상속인이 얻게 되면 그 재산은 국가에 기속되게 되는 거고요.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 씨 상속인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뭐 한정 승인을 받는데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결국 국가가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이제 빌라 등을 국가에서 모두 매입해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단 보호해 주고요. 그 매입한 빌라 등은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어차피 국가가 나서야 되니까요. 네. 예. 그리고 이제 김 씨가 사망하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경매 절차입니다. 경매 절차요. 네, 경매를 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있어야 하는데 김 씨가 사망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. 판례에 따르면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경매 신청은 이제 부적법하다고 합니다. 채무자가 사망하고 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. 그런데 아직 그 김 씨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피해자분들이 경매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. 참 답답합니다. 네, 결국 이 부분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 전에는 저희도 계속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경매를 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경매 자체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. 이건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?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는 전세 사기를 친 사기꾼들이 가장 나쁘지만 2차적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이 내버려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허그에서는 이미 전세 사기꾼들을 다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 반환 가입을 못하게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미 허그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분명 이에 대해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변호사님께서 그 상징적 의미의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. 네, 저희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나 뭐 등기소, 세무서 등에서 분명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. 그렇다면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이 피해가 생긴 게 이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김 씨 사건을 중심으로 그 임대인 사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아무쪼록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. 계속해서 전세 사기, 깡통 전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